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생생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급락과 달리 미 증시는 이틀째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김윤갑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갑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는 이틀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23.91포인트, 0.38% 상승한 33,052.87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6.98포인트, 0.65% 상승한 4,19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1.76포인트, 0.48% 상승한 12,851.2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상승했지만 10월로 봤을 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1.4%와 2.2% 하락했습니다. 두 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10월에 2% 이상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18선까지 하락하며 2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날 발표되는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주시하면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7%로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69%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11월과 12월 모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는 최근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하면서 4.91%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국채금리를 움직일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장기금리가 상한인 1%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7월 금리 변동폭 상한을 0.5%에서 1%로 올린 바 있습니다. 일본은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도입해서 장기 국채금리를 목표로 정해놓고 시장금리가 이보다 높아지면 중앙은행이 국채금리를 사들여서 금리를 낮추는 통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1%를 넘어도 무조건 국채를 매입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일본 국채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미 국채로 일부 수요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11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미 재무부의 올해 남은 분기 차입에 대한 세부적인 발표를 하루 남기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오전 8시 30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일 오후 9시 30분에 세부적인 내용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재무부는 전날 4분기 시장의 전망치보다 약간 적은 7,760억 달러의 국채 발행 규모를 밝히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한편 이 파나소닉이 배터리 생산을 줄이면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로 전날 급락했던 테슬라는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200선 밑으로 추락했던 테슬라는 이날 자율주행 보조기능 관련 사망사고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6% 상승하며 200.84로 200선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 제트블루 항공은 기대 이하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와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소비자 신뢰도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2.6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수정치인 104.3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수치이자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치는 100.5였는데 이를 꽤 상회했습니다. 현재 상황지수는 143.1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6개월 전망을 반영하는 소비자 기대 지수 역시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컨퍼런스 보드의 다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 특히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 상승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상황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여전히 탄탄한 노동시장을 근거로 경제학자들의 경기 침체 전망이 줄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물가의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신뢰도 반등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계획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주택, 주요 가전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6개월 안에 휴가를 가겠다는 의사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반면 팬데믹 기간 못 갔던 휴가에 대한 의지로 관련 소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날 주택 관련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S&P 코오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올해 8월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대비 2.6% 상승하면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무려 198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9%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요 10대 도시의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3% 크게 오르면서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고용비용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3분기 고용비용지수는 전분기 대비해서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였던 1% 상승을 웃도는 수치인데요. 고용비용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